PMP 문제 세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알고리즘 얘기했죠. 알고리즘 얘기하고 사이클, 웹판원 문제,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그램, 이렇게 웹판원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 얘기를 했고, 알고리즘의 솔루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알고리즘이 다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푸는 알고리즘은 아주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떤 거냐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효율적인 건 시간이 빨리 걸려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컴퓨터가 워낙 빠르니까 뭐 알고리즘이 조금 빠르고 조금 느리고는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문제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조금 빠른 거, 그 속도 차이로 사실은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뭐 비즈니스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게 첫 번째 주의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 이게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걸 갖다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죠. 보통은 그래서 아까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이제 가장 빠른 거, 가장 빠른 알고리즘을 이제 뜻해요. 물론 시간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이제 메모리가 워낙 비싸서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였는데 요즘은 메모리가 워낙 싸죠. 옛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사실 메모리 문제는 이제 요즘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얼마나 빠르냐, 시간, 타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 요구 사항은 어떤 알고리즘이 실용적으로 유용한지를 판단하는 아주 주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메모리는 이제 제외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르냐, 그걸 갖다가 이제 재야 될 거 아니에요. 메저라고 그러는데 측정을 해야 되는데 뭐로 측정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알고리즘의 빠르기를 나타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뭐가 결국엔 뭐냐면 이제 함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함수가 되면 변수가 뭐냐이지. 변수가 바로 크기예요. 크기. 인스탄스의 크기. 변수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실제 리얼한 값이 막 대입이 되는데 그 리얼한 값이 얼마나 다양하느냐, 그게 바로 이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변수, 알고리즘에서 이제 중요한 변수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변수에 들어가는 실수 값들의 개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크기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당 인스탄스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입력 데이터의 양을 얘기해요. 사실 이제 그 변수 하나에 주어지면 그 변수에 들어가는 실수들의 개수, 그게 뭐예요? 입력하는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느리냐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문제 인스탄스의 난이도는 그 크기에 따라 대략적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입력하는 그 크기의 양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면 웬만한 알고리즘은 뭐 다 페일이 돼 버리겠죠. 그렇죠? 일단 입력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기도 하고, 또 그걸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렇죠? 얼마나 빨리 해결을 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종 나올 텐데 알고리즘을 얼마나 빠르냐 나올 때 입력하는 데이터의 양, 그걸 크기라고 그러고, 그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또 크면은 우리는 다루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벌써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망가지는 거지. 자, 많은 경우 문제 인스탄스의 크기는 정확한 정의 없이 추정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적당히 측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인포멀한 고 포멀한 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처럼 엄청나게 엄밀하진 않아요. 알고리즘,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알고리즘 빠르게. 자,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판별을 할 수 있어요. 자, 웹판원 문제, 아까 앞에서 나왔던 웹판원 문제 보면 도시 개수 m이 있죠. m. 그러면 인풋의 사이즈가 m이냐? 그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m개의 도시 사이에 뭐가 있죠? m개의 도시 사이에, 그쵸,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알아야 돼요. 거리를 알아야 돼.
그 도시의 개수도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각 도시 개수 사이의 거리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m개의 도시가 있는 문제 인스턴스는 단순히 도시 이름뿐만 아니라 도시 간의 거리를 담는 m choose 2가 되겠죠. m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개수죠. 그러니까 2분의 m-1, 2분의 m 곱하기 m-1이 되겠죠. 요게의 숫자들도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 m개고 요거는 뭐예요? 2분의 m 자승계로 최고차항이 2분의 m 자승계죠. 그래서 최고차항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m이고, 그렇죠? 1차고, 요거는 2차예요. 물론 2로 나눴어도 얘는 2차예요. 얘가 훨씬 더 커요. m이 일정 수 이상 커질 때는 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에 비빌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는 얘를 더 우선시합니다. m제곱. 그러니까 요 웹하는 문제에서 우리의 인스턴스로 들어가는 데이터의 사이즈는 m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m제곱. 그리고 이 숫자들의 크기 또한 입력 데이터의 양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이제 숫자들의 크기가 입력 데이터의 양이, 입력 데이터가 양이 m제곱이죠. 그렇죠? 입력 데이터의 양은 m제곱. 그게 이제 입력 데이터가 양이 m제곱이지만 그게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르냐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르냐는 요 m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거예요. m에 관한 함수. 사실은 m에 관한 함수로 나타냅니다. m제곱으로 굳이 나타낼 필요 없잖아. m으로 나타나, m제곱으로 나타나. 일단 입력 데이터는 m제곱계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m이 중요하게 되겠죠. m이. 그렇죠? 시간 요구량을 정확하고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스턴스의 크기를 신중히 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빠르냐 느리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인스턴스의 크기를 신중히 정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인스턴스의 크기, 입력 데이터는 m 또는 요 m제곱계죠. m제곱계. 일단 둘 다 m에 디펜드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m이 메인이에요. m을 갖다가 사용해서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를 갖다가 할 수 있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이제 이론을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유한 문자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한 문자열. 자, 앞에서 봤듯이 m개의 도시가 주어지면 m제곱계, 2분의 m제곱계 정도의 거리 정보가 들어와요. 그쵸? 자,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이진수로 다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의 입력으로 제공되는 문제 인스턴스의 설명을 유한한 입력 알파벳으로 구성된 하나의 문자열, 유한 문자열로 간주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제 m제곱계의 거리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다 0이라네요. 01에 0101 01로 다 이진수로 나타내는데 그게 무한한 게 아니라 m제곱계 2분의 m제곱계 아니에요. 거기다가 m개의 도시 그것들을 갖다가 01로 다 이진수로 바꾸면 유한계 뭐 되게 길겠지만 m에 따라서 m이 만 개 정도의 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길겠죠. 일단 길어도 다 몇 개야? 유한한 개수예요. 유한한 개수. 그게 다 유한한 개수입니다. 아, 교수님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무한한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 개, 그래서 m제곱이면 뭐야? 만의 제곱 아니야.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하지만 그것들이 다 01로 바꾸면 유한한 길이의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finite 스트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 인스턴스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일단 01로 이진수로 다 이제 표현을 할 것이고 그리고 보통 영어로 다 할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중 하나의 방식이 미리 고정되는 거. 우리는 그중에 하나를 갖다 쓸 거예요. 그쵸? 하나를 갖다 쓸 건데 그래서 이 표현하는 방법에 사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죠. 그쵸? 유한한 걸 갖다가 뭐 한국어로 바꿔서 집어넣으나 영어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으나 별로 이런 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차피 유한한 수열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미리 고정된 부호화 체계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바꾸거나 한글로 바꿔가지고 01로 이진수로 어차피 바꿀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하나의 부호화 체계. 그러니까 이 부호화 체계라는 거는 유한한 스트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 부호화 체계는 각 문제 인스턴스를 해당 인스턴스를 설명하는 문자열로 매핑한다. 그래서 문제에 쓰이는 인스턴스를 해당 인스턴스를 설명하는 문자열. 다 문자열로 바꾼다 이 얘기예요. 문자열로 다 매핑한다는 얘기는 다 문자로 0하고 1로 이루어진 문자열로 다 바꿀 수 있잖아. 그쵸? 예, 그래서 앞에 예를 들으면 웹하는 문제는 m개의 도시가 들어오면 m개의 도시, 각각의 도시 이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각 도시 사이에 거리가 있을 테니까
거기 각 도시 사이에 A하고 B 도시 사이의 거리는 3이다. 그럼 그걸 다 뭐로 어떤 우리가 부호화 체계를 사용해 가지고 코딩 체계를 사용해 가지고 영어로 바꿔 가지고 그걸 이진수로 하든지 한국어로 바꿔서 이진수로 하든지 어떤 시간에. 근데 대부분은 요즘은 다 물론 다 영어로 바꾸죠. 그렇죠?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다 영어로 해요. 그래서 다 바꾸면 문자열이 되겠죠. 그 문자열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 픽스드 인코딩 스킴이라고 합니다. 일단 인코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인코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 파이의 인스턴스가 있으면 i에 대한 입력 길이는 앞에 웹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m개의 도시와 m제곱개의 거리, 그것들을 다 이렇게 0과 1로 인코딩을 쫙 넣으면 그게 바로 입력 길이가 되겠죠. 입력 길이는 해당 인스턴스를 파이의 부호화 방식에서 아까 설명했던 부호화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설명에 사용된 일단 요런 거 m개의 도시와 m제곱개의 거리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든 부호화 다 시켜서 0일로 다 시켰겠죠. 그걸 다 표현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다 했을 때 나온 거 사용된 기호의 개수 총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개수고 개수가 이제 입력 길이가 되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웹하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모든 입력을 갖다 0일로 바꿔가지고 코딩 시키면 그 길이 개수가 바로 우리의 입력 길이가 됩니다. 즉 입력 길이는 숫자예요. 그쵸? 숫자가 됩니다. 숫자.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이렇게 바꾸면 0과 1로 바꿔 어차피 바꾸면 다 뭐가 돼요? 100만 개의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바로 입력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인스턴스의 크기를 측정하는 형식적인 기준이 사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숫자예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잖아. 그럼 입력을 하기 위해서 다 0과 1로 다 바꾸거든. 영어로 쓰든지 한글로 쓰든지. 그래서 이런 어떤 부호화 체계 속에서 0과 1로 바꾸면 다 결국엔 뭐야? 숫자예요. 숫자. 0과 1이 몇 개 정도 길이가 되냐,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 알겠죠? 다 숫자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 그게 다 뭐가 돼요? 숫자로 바꿔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웹하는 문제의 인스턴스는 다음과 같은 알파벳을 사용해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인스턴스든지 간에 요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건 뭐냐면 가로, 중가로, C, 요 집합이죠. 요 집합 안에 있는 거 쉼표도 들어가고 대가로 들어가고 C 들어가고 슬래시 들어가고 0, 1, 2, 3, 4, 5, 6, 7, 8, 9, 9까지 숫자죠. 이거 왜 필요해요? 거리를 나타내야 되니까 요거 필요하죠. 거리. 그리고 C1, C2 도시를 갖다 C1, C2, C3 하니까 C1, C2, C3, C4, C0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웹하는 문제는 요걸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요걸로만. 그렇죠? 예. 요걸 사용해 표현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문제 인스턴스는 문자열 1로 보호할 수 있다. 요거죠. C1, C2, C3, C4 이렇게 쓰는 거야. 각각으로 써가지고. 그리고 15, 9, 6, 9, 3 이건 뭐예요? 거리죠. 거리. 각 그 6개, 4개의 도시 사이의 거리니까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리고 도시는 하나, 둘, 셋, 넷. C1, C2, C3, C4. 그러면 웹하는 문제 도시가 4개짜리는 요렇게 요걸로 스트링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인스턴스는 문자를 요걸로 부호할 수가 있는 거지. 문제 인스턴스. 그래서 이 문제 인스턴스가 요걸로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 각 도시 이름을 그냥 C1, C2, C3, C4라고 그러고 각 도시 간의 거리. 사실 여기서 엄밀하게 하면 D가 있어야 되는데, D. 그쵸, D. 거리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C1, C2 이렇게 붙였으면 되니까. C1, 괄호하고 C1, C2 equal 10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D 안 쓰고도 표현이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해도 되니까 일단 이걸로 할 수는 있어요. D 안 쓰고도. 뭐 D를 넣으면 더 편리해지긴 하겠죠. 문자 하나 더 늘어나고 그리고 스트링 하나 좀 더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보다 복잡한 인스턴스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뭐 문자를 몇 개 첨가시켜주면 아무리 복잡해도 복잡한 인스턴스도 다 인코딩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코딩 방식이 웹하는 문제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예제의 입력 길이는 30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인코딩 방식, 그러니까 요렇게 쓴 거, 요거만 쓴 거, 요 인코딩, 이걸로 쓰면 몇 개면 되냐? 입력 길이가 32개면 돼요. 32개.
알겠죠? 여기 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표가 없네. 없나. 그러니까 어떤 인코딩 방식을 써느냐에 따라서 입력 길이가 달라져요. 32가 왜 32냐면 이거 다 세보세요. 32일 거야 아마. 하나 둘셋 4개죠. 4개에다가 하나 둘셋 4개니까 4, 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여기 길이가 32예요. 32. 요거만 가지고서는 모든 문제 인스턴스를 나타낼 수 있거든. 요거 32개가 바로 입력 길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나씩 나타내면 길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요걸로 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걸 갖다 입력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각각이 다 나타낼 때마다 이걸 갖다 다 중복해서 카운팅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죠. 이거 방법만 중복해? 다른 방법으로 해도 다른 방법 중복된 거 다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요거만 카운트해서 입력 길이가 3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 길이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입력 길이는 이런 식으로 인코딩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근데 이제 어떤 인코딩 방식을 쓰느냐 그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만 얘기하면 알겠죠? 몇 개 차이 나겠어? 별로 차이 안 나죠. 여기다 문자 몇 개 더 쓴다고 해서 얼마나 차이 나겠어?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시간 복잡도 함수예요. 이제 시간 복잡도 함수는 알고리즘의 시간 요구량을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함수로 표현하는데 입력 길이 요거로 보통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알겠죠? 이걸로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일일이 이런 식으로 막 세야 되잖아.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보통 뭐로 하냐? 아까 도시가 몇 개 들어가냐 했을 때 m개 들어간다. 그러면 m개 들어가고 m 자승계 필요한다. 그러면 뭐예요? m개. 여기서 4만 알면 사실 이거 6가지라는 것도 바로 또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웹하는 문제에서는. 사실은 그래서 요거가 입력 길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교수님은 4하고 32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 어차피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 안 나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m을 쓰던지 32를 쓰던지 하여튼 간에 그거를 변수 값으로 써가지고 시간 복잡도 함수를 나타냅니다. 이 알고리즘이 입력이 m이었을 때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를 시간 m에 관한 함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입력 길이마다 해당 크기 문제 인스턴을 해결하는데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는 최대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요. 엄밀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가능한 한 입력 길이마다 이거 32마다 해당 크기의 문제 인스턴스를 해결하는데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는 최대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32 이걸 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냥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도시 개수 m 4 그냥 4로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엄밀하게 얘기할 때는 하여튼 입력 길이로 한다.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물론 이 함수는 다음 두 가지가 고정되기 전까지는 명확히 정해낼 수가 없다. 뭐가 돼? 입력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인코딩 방식. 아까 얘기했죠. 인코딩 방식이 영어로 하느냐, 국어로 하느냐, 한국어로 하느냐에 다 달라지고, 시행 시간을 측정할 때 뭐가 또 문제가 돼요? 컴퓨터의 모델 따라 다르잖아. 어떤 컴퓨터는 겁나게 느리고, 어떤 컴퓨터는 겁나게 빠르고. 컴퓨터에 또 디펜드 하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인코딩 방식이나 컴퓨터를 무시할 거예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르냐, 그걸 할 때, 같은 컴퓨터에다가 같은 인코딩 방식을 해가지고서 할 거니까, 그쵸? 이거 굳이 달라도,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 빠르다 테스트 할 때는 이거 같은 걸로 놓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그냥 인풋의 개수에만 독립적인 알고리즘의 시간 요구 함수를 우리는 측정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time complexity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무시할 거예요. 알겠죠? 인코딩 방식. 그래서 컴퓨터 어떤 종류 쓰느냐? 무시할 거예요. 어차피 테스트 할 때는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인코딩 방식에 똑같은 컴퓨터로 할 거니까. 이게 영향을 주긴 줘요. 만약에 다른 걸로 하면. 근데 같은 걸로 할 거니까, 우리는 거의 이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택들이 하지만 이외에 보겠습니다. MP의 완비성 이론의 큰 틀에서의 구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 알겠죠? 매우 작다. 그러니까 다 무시할 거다. 그래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각 문제에 대한 특정 인코딩 방식을 마음속에 이제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요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건 다 뭐예요? 영어로 바꿔서 이진수로 바꿔서 입력하는 거고, 컴퓨터든
어차피 똑같은 컴퓨터로 테스트 할 거니까 무시할 거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간에 인코딩 방식과 컴퓨터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상식이죠. 근데 상식이지만 뭐를 똑같이 놓고 똑같은 조건하에 해야 되느냐? 바로 인코딩 방식과 컴퓨터의 종류라는 거. 그 두 가지는 똑같은 걸 놓고 똑같은 걸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타임 컴플렉시티 요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타임 컴플렉시티는 앞으로 점점 계속 조금씩 나오면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알고리즘의 요거 함수값 컴플렉시티 복잡도를 계산하느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 다항시간 알고리즘과 풀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앞에서 이제 컴플렉시티 복잡도 함수라 그랬잖아요. 복잡도 함수를 가지고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알고리즘은 매우 다양한 시간 복잡도 함수를 가진다. 서로 다른 알고리즘 당연하겠죠. 예, 엄청나게 다른 알고리즘 복잡도 함수를 가져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구분이 이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여긴다. 이거는 이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 다항시간 알고리즘과 지수시간 알고리즘이 있어요. 복잡도를 계산했더니 다항 함수가 나오는 거야. 다항 함수. 그러면 다항시간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그 알고리즘의 복잡도 함수를 계산했더니 다항식이야. 다항식. 여러분 다항식이 뭐야? 몰라요? 기억 안 나지? 그냥 열심히 했기만 했지 뭐 수학 뭐 했어도 정의를 잘 모르잖아. 그럼 지수시간을 알죠? 지수시간, 지수 함수가 나왔다는 거고 다항 함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항 함수하고 지수 함수 뭐 어차피 다 함수인데 이거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그렇구나. 이 시간이 엄청나게 다르구나. 그 감이 안 온다 그러면 이거는 각각은 아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 함수는 크기를 별로 이제 수학 배울 때 여러분들 크기를 별로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배우잖아. 그쵸? 야, 보세요. 여기서 n에 관한 함수예요, n.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n은 이제 입력 길이야, 길이. 데이터 입력 길이라고 칩시다, n. 그러면 n에 관한 함수로 복잡도를 나타내 주는데, 자, 엄청나게 빠른 함수는 뭐냐면 이거예요. 로그 n. 이게 교수님 로그 n은 되게 천천히 증가하는데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천천히 필요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커지더라도 얘는 작거든. 그러니까 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큰 게 뭐예요? 로그 n. 로그 n보다 더 큰 건 뭐예요? 루트 n. 그쵸? 루트 n. 로그 n보다 루트 n이 더 큰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해보면 되지 뭐. 로그 n의 루트 n. 로피탈 써가지고 해보면 돼요. 로피탈. 여기다 리미트 붙여가지고 n이 무한대일 때 하잖아요. 이거 n.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n분의 1이고 로그 미분하면 로그 n 미분하면 n분의 1이고 얘 미분하면 2분의 1에 n에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그쵸?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n에 2의 루트 n이 돼버리네. 이렇게 되죠. 그쵸? 루트 n.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루트 n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점점 커요. 그러니까 입력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야. 입력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은 이건 0으로 가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 그 다음에 n보다 이거 n의 2분의 1승 아니야. 이거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n이 되겠죠. 그쵸? 이건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자, 요건 지울게. 그래서 함수의 크기가 이렇게 돼요. 함수의 크기가 이렇게. 그럼 아까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n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진다 그랬잖아. 이 복잡도 크기로. 그러면은 이 큰 게 좋은 거야? 큰 게 좋은 게 아니야. 이거는 n이 커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밖에 안 돼. 그쵸? 이렇게 커지면.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 2의 n승이 되겠지. 그쵸? 여기서 n의 100승이 와도 얘가 더 커. 이거보다. 교수님 n이 1일 때는 얘가 더 큰데요. 아니네. n이 2이면 얘가 더 큰데요. 그치? n이 2이면 얘가 더 크지. n이 2이면 2의 100승이고 얘는 2의 자승이고 4밖에 안 되잖아. 이게 훨씬 더 크잖아. 이 교수님 이거 틀렸는데요. 자, 요거를 설명해. 여기서 얘가 더 크다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가 생략 되면 n이 충분히 클 때. n이 어느 정도 충분히 커지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이 입력 개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커지면
요 부등식이 맞게 된다 이거야. 여기 아무리 n의 백승이라 그래도. 근데 실제로 요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n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다항식이죠. 여긴 다항식이 아니야. 그러면 지수함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예요. 지수함수 3의 n승, 2의 n승, 3의 n승. 요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2의 n승이 있죠. 3의 n승. 2는 뭐예요? 2. 문과 학생들 잘 모르겠는데 2는 2.71819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수예요. 2.7 정도, 2.7 정도 되는 무리숫자예요. 그래서 2하고 3 사이지 2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오겠죠. 이렇게. 요런 것들을 치수함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치수함수 여기서 치수함수라고 하잖아. 여기서. 그래서 지수함수 그런 게 이제 2의 n승, 3의 n승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 다항시간 함수는 n의 제곱, n의 3승, 뭐 따따 n의 100승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항시간 알고리즘은 n의 제곱, n의 3승 뭐 n에 관한 1차, 2차 다항식이 나오는 거죠. 복잡도가. 알겠죠? 입력이 n이었을 때. 근데 얘는 지수함수가 나오는 거야. 2의 n승, 3의 n승.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으로 n이 충분히 클 때는 얘가 항상 커요. 일반적으로. 물론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는 n의 100승, 여기는 2의 n승.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n의 100승인데 여기는 2의 n승이면 이게 훨씬 더 작겠죠. n이 뭐 3, 4 정도 되면. 근데 n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하면 n의 100승보다 2의 n승이 훨씬 더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 이제 요 2의 n승 얘는 그래프로 그러면 n에 관한 100차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쫙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2의 n승은 처음엔 얘보다 작겠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크로스해. 그쵸? 예, 크로스 한다. 뭐. 그래서 이게 더 커져요, 나중에. n이 이제 요게 n이라 그러면, n이 요거 작을 때는 얘가 크지만, 알겠죠? 근데 n이 어느 수 이상 넘어가면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이거, 근데 우리가 복잡도 따질 때 n의 100승, 다항시간 알고리즘 때 n의 100승 안 가. 보통 알고리즘은 뭐냐면 n의 자승 또는 n의 3승, 커야 n의 4승. 이것도 드물어요. 보통 그래서 다항시간 알고리즘이라는 건 다항시간 복잡도를 갖는다는 건데 걔네들은 n의 제곱이나 n의 3승이야. 그리고 지수 시간을 갖는다는 건 바로 2의 n승. 알겠죠? 3의 n승 정도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네들보다 얘네들이 훨씬 더 크거든. 알겠죠? 그래서 지수 시간 알고리즘을 갖는다 그러면 보통 다항시간 알고리즘보다 훨씬 큰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 그걸 갖다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